삼순환 강의. 삼순환 강의를 얘기하는데, 분명히 저는 100% 기출문제를 할 거예요. 100%. 100% 국립외교원 기출문제죠. 국립외교원 기출문제를 갖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와가지고 한번 써보라는 얘기예요. 뭐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삼순환 강의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와서 뭐 1시간 쓰자는 얘기예요. 한번 써보시고 자신의 여러분들 쟁점 파악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쟁점 파악하는 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쟁점 파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진짜 한번 잘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법률 답안지답게 한번 잘 써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작성한 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성한 답안을 갖다가 예시 답안지 일종의 예시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리겠다는 얘기야. 여러분들한테 드려가지고 제가 왜 이 예시 답안을 구성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예시 답안하고 여러분들이 썼던 답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법률 답안지로서 아니면 법률 문장으로서 여러분이 썼던 답안지하고 제가 썼던 답안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 확고히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사례라는 게 되게 간단해요. 목차가 첫 번째 목차가 뭐냐면 문제의 소재겠죠. 문제의 소재예요.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의 소재인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판단 기준. 이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일반론이 들어간 거죠. 일반론. 국제법과 관련된 일반론. 일반론이 들어간다 아니에요. 판단 기준이 여기 들어가게 된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단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안을 포섭하는 거죠. 사안을 포섭하게 된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판단 기준과 관련된 일반론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지식 그 자체에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국제법 답안지 쓸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저는 논문 안 찾아보고 결심했어요. 신국제법 강의하고 그다음에 국제법론 김대순 교수님 국제법론 요 두 가지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요 판단 기준과 관련된 일반론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별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특히 기출쟁점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로 얻을 게 없는데 여러분 배울 게 저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배운다는 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볼게. 요 책에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부터 문제의 제기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사안을 갖다가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의 문제, 하우의 문제다.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 문제다. 다 알고 있는 지식과 쟁점이라 하더라도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포섭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색다른 답안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색다른 답안지, 이건 뭐예요? 암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기출쟁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미 이 판단 기준과 관련된 일반 지식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서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오버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오버해서. 판단 기준과 관련된 일반론을 기재할 때 문제의 소재와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론만 기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딱 보면 여러분들 다 알죠. 저도 수험생 겪었으니까 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러한 어떤 성향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의 소재라든지 사안에 포섭할 수 있는 문장 작성 능력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문제의 소재라든지 요 사안 포섭을 작성하는 문장 구성 능력이 상대적으로 훈련이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되니까 뭐에 목숨 거냐 하면 요 판단 기준과 관련된 일반론을 쓰는데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론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요 문제와는 상관없는 일반론을 잔뜩 기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잔뜩 기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불비례적으로 많아져요. 불비례적으로 많아져요. 불비례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왜 그렇게 일반론을 많이 썼냐 하면, 파생쟁점 아니야 하는데, 파생쟁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수험생하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법률 일을 좀 해보고, 공무원 일도 좀 해보고, 느낀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제 수험 경험이에요. 수험 경험. 보면, 수험 경험이에요, 경험인데, 예를 들어,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일반론을 잔뜩 써놨어요.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하여튼,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건 다 쓰고 싶은 게 수험생의 속성이죠. 시험장 가가지고 답안지를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막 명확하게 떠오르고 있는 일반론, 안 쓰기가 힘들죠. 그냥 갖다 막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그렇게라도 답안지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리화시켰냐면, 연필값이라도 받자는 얘기예요. 뭐라도 써가지고, 연필값이라도 받자는 얘기예요. 연필값이라도 받자. 그래야지만이 좀 낫지 않냐. 안 쓰는 것보단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수험생 시절에는 그랬어요. 수험 시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쓰지 말자. 차라리 아예 불필요한 쟁점은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바뀌었냐면, 불필요한 쟁점을 써버리면, 채점위원 차원에서 보면, 판단력의 문제를 가져요. 판단력.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출제위원은 A라는 쟁점에 대해서, A 쟁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한번 깊이 고민해봐라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주어줬는데, 지 멋대로 A 쟁점 플러스 뭐야? A 다시 쟁점, A2 다시 쟁점, 이런 걸 좀 일반론을 잔뜩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 선생님한테 티냈네라고 했는데, 이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묻지도 않은 걸 썼다는 거예요. 얘는 뭐야?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데, 어떤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옛날 수험생 시절에는 그냥 뭐라도 써가지고 연필값이라도 받자. 안 쓴 것보다 낫지 않냐 했지만, 이제는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안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썼다가 일반론을 잔뜩 써놨다가 판단 능력이 없는 걸로 오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디서 저걸 느꼈냐면, 제가 이거 우연찮게 봤는데, 이거 제 개인적 기준이에요. 개인적 판단인데, 개인적 생각인데, 아마 몇 년도 기출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개입이에요.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관련된 사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나왔어요.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분명히 뭐야?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과 관련된 상황이 사례용으로 주어졌죠. 사례용. 사례용으로 주어지면, 그럼 뭐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의 정당성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안을 하나씩 다 포섭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다 포섭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과 관련된 상황 포섭, 그 다음에 일반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켜서, 이게 30점짜리가 나온다. 근데 그 답안지를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깜짝 놀란 게, 여기에 왜 동의에 의한 무력 사용을 쓰냐는 얘기예요. 동의에 의한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왜 쓰냐는 얘기예요. 왜 묻지도 않는 거 쓰냐는 얘기예요. 묻지도 않는 거. 저희 이런 건 감정을 왕창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야? 이 시험 문제는 뭐예요? 제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읽을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읽어본 바에 따르면, 동의에 의한 무력 사용은 전혀 쟁점이 아니에요. 뭐가 쟁점이라는 거예요?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 자체가 지금 국제법상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상황을 논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일반론 외운 게 아까운 거죠, 이제. 무력 사용과 관련된 정당화 요건으로서 동의에 의한 무력 사용이라는 일반론 외운 게 아까운 거야.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목 찾아봐가지고 동의에 의한 무력 사용이라는 걸 갖다가 잔뜩 쓰면 된다. 이건 쓰면 유해라는 거야. 쓰면은 예전에는 분필값이라도 연필값이라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연필값이라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생각이 달랐다니까요.
지금은 제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이것만 이런 걸 동의에 의한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쓰게 되면 이건 연필값 받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 미달로 봐가지고 인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인상이 쓰지 말라니 쓰지 말라니. 힘들더라도 뭐다? 요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 범주 내에서 계속 아는 지식 범위에서 심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장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냥 제출하세요. 괜히 쓰잘데기 없이 뭐 동의에 의한 무력 사용이 뭐 정당방위 뭐 이런 얘기 쓰면 자유권 행사는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물어본 건 뭐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만 물어봤으면 이걸 중심으로 놀아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법시험이죠.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이 있어요. 지금은 다 폐지됐지만 사법연수원 가면 시험 문제가 다양해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있어요. 뭐 OX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오지선다도 있고, 오지선다 있고, 그다음에 괄호놓기도 있고, 그다음에 약술형도 있고, 뭐 사례형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 잘 모르겠지만 기록형도 있어요. 기록형. 온갖 시험 문제, 유형의 시험 문제를 다 시험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법연수원에서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요 OX 문제하고 요 오지선다 문제 있잖아요. 오지선다 문제를 갖다가 채점할 때 틀린 답을 쓰잖아요. 틀린 답을 쓰게 되면 아예 감점을 해버려요. 감점을 해버린다. 이래요. 감점. 모르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안 되면 판단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내비두고 우연에 맡겨가지고 찍으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틀린 답을 쓰면 판단적 착오를 해서 감점을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 방법 같다는 얘기예요. 합리적 판단 방법. 만약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이 여러분들이 암기한 양이 30점을 갖다가 채울 수 있을 만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내비두고 사안포섭에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안포섭에. 사안과 계속 대화하면서 법률 포섭 문장으로서의 어떤 체계성을 갖춰가지고 답안지를 구성하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일반론에 대한 암기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안포섭과 관련된 자기만의 문장 스타일을 통해가지고 고득점 답안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다는 얘기예요. 개인적 생각. 이러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자신의 고유한 문장 능력을 형성해야지만이 첫 번째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재밌고 재미있는 공부의 뒷받침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고 고득점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합격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합격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훌륭한 외교관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가셨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얘기하면 지금 이제 삼순환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중점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제일 심혈을 기울일 게 뭐냐면 사실 그 예비순환부터 마찬가지예요. 예비순환, 뭐 1순환, 뭐 2순환, 3순환. 뭐 2순환, 3순환은 뭐 이게 어떤 페이퍼 훈련이지만 이 자체의 목적이, 순환의 목적이. 예비순환하고 1순환도 뭐 저는 이 글쓰기 훈련을 시킬 생각이에요. 글쓰기. 이 글쓰기 훈련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한 5줄로 요약할 수 있는 5줄로 요약할 수 있는 약식 사례를 내는 거야. 약식 사례를 매일 쓰는 거야. 매일. 지긋지긋하게 매일 쓰는 거야. 매일 쓴다는 얘기야. 사례 같지도 않은 약식 사례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쟁점이 다 나와요. 쟁점이 다 나온다는 얘기야. 쟁점이 다 나오는 사례지만 그 쟁점이 다 나오는 사례를 갖다가 멋진 법률 문장으로서 표현하는 그러한 훈련을 예비순환하고 일순환한테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부족해서 못 쓰겠다. 이런 건 변명이 안 돼요. 지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름대로의 법률 문장을 멋지게 쓰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중점이 드는 게 바로 이런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사례가 뭐냐면 제가 가끔가다 이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갑국이죠. 갑국. A국에
A국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살해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살해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의 국적은 B국이에요. 그 다음에 을의 국적은 C국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사례죠. 지금 어디? A국에서 누가? 갑이, B국 국적이 갑이, 그 다음에 C국 국적이 C를 살해했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가장 간단한 얘기가 A국, B국, C국의 관할권 행사, 형사관할권 행사의 근거에 대해서 약설하라는 얘기예요. 한 5줄짜리겠죠. 한 5점짜리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 국제법 한 번만 읽으면 알죠. 한 번만 읽으면 안다는 얘기예요. A국은 당연히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관할권. B국은 뭐야? 당연히 속인주의죠. C국은 뭐예요? 피해자 국적주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국제법을 처음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한 번만 읽으면 뭐예요? 당연히 이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정답을 써놨는데 법률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사람은 A국은 속주주의 관할권, B국은 속인주의 관할권, C국은 피해자 국적주의,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문장밖에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건 법률 문장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약간 길게 쓴다고 하게 되면 A국은 뭐야? A국은 범죄 발생 지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범죄 발생 지국이라는 법률적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범죄 발생 지국으로서 속지주의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범죄 발생 지국이라는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같지만 범죄 발생 지국으로서 속주주의에 따라 가지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표현하고 그냥 A국은 속주주의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표현하고는 아예 같은 내용을 기술했지만 점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속인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B국은 뭐예요? 범죄인의 국적국으로서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범죄인의 국적국으로서 뭐에 따라 가지고 속인주의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법률적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범죄인이 국적국이라는 또 다른 법률적 표현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국도 마찬가지예요. C국도 마찬가지예요. C국도 뭐야? 범죄 피해자의 국적국으로서 범죄 피해자의 국적국으로서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표현들, 양념적 표현들이죠.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서 자신만의 법률 문장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단순한 사례지만 이 단순한 사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아마 뭐예요? 표현하는 방법은 다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겠어요? 가장 점수가 낮은 건 1점짜리는 뭐겠어요? A국은 속주주의에 따라, B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C국은 피해자 국적주의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했다. 이건 뭐 두 줄짜리인데 이렇게 사안포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최소한 어떤 표현을 들어가야 된다? A국은 갑이 을에 대해서 행한 살해 행위에 범죄 발생 지국으로서 속주주의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깔끔한 한두 문장짜리의 법률 문장이 나와야 된다 아니에요. B국은 뭐야? B국은 갑이니까 범죄인의 국적국. B국은 범죄 살해 행위를 한 갑이라는 범죄인의 국적국으로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한 두 줄짜리의 문장이 나와야 된다 아니에요. C국도 마찬가지예요. C국도 아까 말씀드렸죠. 갑이 행한 살해 행위의 피해자로서 C국은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의 한두 문장짜리의 법률 문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예요? 요 A국과 관련된 관할권 문장 2문장, 그 다음에 B국과 관련된 관할권 행사 문장 2문장, 그 다음에 C국과 관련된 관할권 행사 문장 2문장 해가지고 6문장 내지 좀 더 자세히 쓸 수도 있어요. 6문장 내지 7문장이 나와가지고 5점짜리 배점에 맞는 깔끔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같은 지식, 같은 결론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법률적 표현을 써가지고 법률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안, 점수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내용도 다르지만 점수가 전혀 다른 답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게 되고 사소한 약식 사례부터 여러분들한테 글쓰기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다. 이해하셨죠? 그것과 관해서 이제 당장 이제 올해 시험을 위해서 올 국립외교원 시험에 대비해가지고 쟁점은 다 알죠. 뭐 쟁점은 다 안다는 게.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써본다고. 다시 한번 써볼 때는 여러분들이 연습용으로 썼던 때보다도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써야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시킨 답안지와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답안지 사이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비교를 해봐가지고 과연 답안지가 같은 지식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법률 답안지로서의 어떤 깔끔함을 돋보일 수 있는가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제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 강의가 지나치게 길어진 것 같아요. 1시간 반 이상 제가 떠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좀 약간 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 말이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제가 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잘 써요. 제가 좀 이상하게 강의를 좀 많이 했는데 또 강의 장소가 바뀌니까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판서를 갖다가 좀 약간 엉망으로 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잘 쓰다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 강의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갖는 사람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수험생들은 제가 이제 한번 학원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답안지 작성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답안지 작성에 대한 재조정이겠죠. 구조조정이죠. 그것과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 강사에 대한 소개 및 강의 목표에 대한 소개 강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